라오스 밤무대의 발칙한 여선생님보다 더 발칙하고 깜찍한 제자. 혹시 C급이란 말을 아시는지요? 참말로 C급했다. 경상도 지방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고 이게 표준말이라면 그래? 하시겠지만 한자에서 따온 말로 표준어가 분명한데 밥식자에 급낼 급자를 쓰는데 말하자면 애를 먹었다. 아주 곤란한 경우를 당하고 나서 안도 한숨을 내쉬며 하는 소리가 바로 C급했다는 말인데 해외에 다니다 보면 가장 곤란한 경우 참말로 C급하는 일은 바로 여권을 통째로 생으로 날려먹는 일이죠. 패키지로 해외여행을 가면 현지에서 동행하는 가이드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주의사항 중에서 첫 번째가 여권을 조심하라. 잘 챙겨라. 지갑보다 잘 챙기고 한 수 더 떠서 목숨보다 소중히 간직하라. 목숨까지 덜먹이는 가이드도 있는데 목숨, 그건 가이드가 제 목숨이 아니니 여권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리고 목숨이 없는데 무슨 여권이 필요할까만 가이드야 손님 목숨보다 여권이 소중히 하라는 이유는 여행객 중에서 한 명이 여권을 부신하면 그 가이드는 참말로 불알이 요령 소리가 나겠지요. 한국 대사관이 있는 도시라면 대사관에 가서 임시 여권을 만들어서 비행기를 태워 보내면 되겠지만 한국 대사관이 없는 지역으로 여행을 한다면 중국처럼 땅덩이가 넓은 나라는 가이드가 동행해서 1박 2일이 걸리든 3박 4일이 걸리든 대사관이 있는 도시까지 가야 하니 가이드에게는 손님 목숨보다 여권이 훨씬 더 중요하겠지만 왜 C급이라는 말이 떠올랐는지 이 라오스에서 오지 여행을 다녀오다가 여권이 사라지는 바람에 참말로 C급을 했지요. 혼자 폰사반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여행 중에서 얻은 것도 많고 다양한 볼거리를 눈에 담고 후한 인심과 좋은 사람들을 만난 흡족한 기분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고 우연히 만난 미모의 중학교 여선생, 그 대단한 춤꾼, 신이 내린 경제의 무용수에게 홀려서 차에 주유하는 걸 깜빡 잊고 있다가 늦은 시간에 주유소 3곳을 돌아다녔지만 전부 문을 닫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문 닫힌 주유소 앞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잤는데 조수석에 얹어둔 가방이 사라진 겁니다. 그 동행했던 여선생님과 맥주를 몇 잔 마셨으니 비록 운전석을 젖히고 의자에 잤지만 좀 깊이 잤던 모양인데 결정적인 건 찬이 후덥지근했기에 양쪽 창문을 내리고 잠이 든 건데 그게 화근이었지요. 손가방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여권이었고 꼴에 작가라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쓴다는 생각으로 길을 나서면 늘 지니고 다니는 작은 태블릿 PC, 그게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에 참 편해서 늘 지니고 다니며 이 욕쟁이는 국제 양아치 수준이라 지갑을 2개 가지고 다니는데 당장 써야 하는 라오스 돈은 작은 지갑, 그러니까 접는 지갑은 청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었으니 괜찮았지만 노트북을 담는 가방에 든 다른 지갑, 장지갑은 완전 국제거지, 국제 양아치답게 그 지갑에는 국제 운전면허증과 여러 나라 돈이 들어있었는데 달러도 몇 푼 있었고 중국 위안화와 태국 돈 바트도 약간 있었고 미얀마 돈 유로화도 약간, 그리고 한국 원화는 겨우 10,000원짜리 2장, 그리고 신용카드가 들어있었지만 이 나라에서는 그런 신용카드는 통용이 되지 않을 거니 상관이 없고 그 이외의 허들에 이틀이나 입고 빨지 않은 냄새나는 속옷과 양말 하도 들고 다녀서 나달나달해진 시집을 비롯해 책 2권이 들어있는 손가방이었어요. 다른 건 괜찮은데 여권이 문제지요. 외국에서 여권을 분실하면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여권을 3번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거든요. 지금은 여권에 전자칩이 달려있어서 그런 일이 있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불법 체류하려는 중국인에게 여권을 팔아먹고 그 중국인이 국내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분실 신고를 하고 다시 여권을 만들고 했는데 이 대명천지에 외교부에서 그걸 모를 리도 만무고 여권이 훼손되어서 만약 찢어지거나 물에 빠뜨려 퉁퉁 불어서 식별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고 불에 타서 반쪽이 되었더라도 그 훼손된 여권을 들고 가면 괜찮은데 온전히 잊어버리고 빈손으로 가서 재발급 받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요. 지금은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5년 안에 여권을 2번 이상 분실하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사람에게는 몇 년간 여권이 발급 안 되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외국에서 여권을 분실하면
제외 공간에서 긴급 여권을 받아서 한국으로 귀국은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로 가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이거 절대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세금 내는 국민이라고 신청하면 아무나 나오는 게 여권이 아니거든요. 여권법이라는 게 있어서 중대범죄에 기소된 사람이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집구석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안 세나 나가서 국제망신시키지 말고 사고를 치려거든 집구석에서 쳐라. 그런 심보로 외교부에서 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외교부에서 심사나 판단을 해서 마약 사범이나 전과자이면서 나가서 국가의 위상을 손상하고 국격을 더럽힌다고 판단되는 작자는 여권을 내주지 않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구인이나 구직 광고를 내지만 옛날에 신문에 구인 광고를 낼 때 지원 자격 조건으로 1. 용모가 단정한 28세 이하의 고졸 남성, 그 다음 2번으로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혹시 신문 광고란에서 그런 글귀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지원 자격에 해외여행 결격 사유를 덜먹이는 건 그 회사가 해외에 지사가 있어서 해외 파견 근무를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마약 사범, 기소 중지 등등 여권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불량 국민, 외교부에서 여권을 내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은 그 회사의 지원 자격에서 제외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신문에 구인 공고를 내는데 3년 이하의 형을 받고 기소가 어쩌고 저쩌고 뭐 구질구질하게 그런 소리는 하지 않고 깔끔하게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그렇게 적는데 여권을 신청했는데 여권이 나오지 않는다고 시청 여권과 여직원에게 가서 따지면 뭐라고 할까요? 민원인님 해외여행 결격 사유를 없애서 다시 신청하세요. 그런 소리를 듣고 지가 콩밥 먹은 교도소 정문 수위를 찾아가서 해외 결격 사유를 지워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참말로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덜 먹으며 그런 걸 따질 기분이 아니라 뭔가 조치를 해야 하는데 폰사반에서 여행을 마치고 춤꾼인 여선생의 춤에 홀려서 차에 기름 넣는 것도 잊어버리고 문 닫힌 주유소 앞에서 자다가 깨어나니 가방이 없어졌는데 그걸 알 시간이 새벽 3시 반쯤이었는데 낭패감보다는 먼저 한숨이 옹골지게 나오던데 비엔티아노 내려가서 바로 대사관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다가 다시 듣어보니 참말로 시급할 일보다 더 환장할 일은 따로 있었는데 냄새나는 쏘곤이나 양아치 국제지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태블릿 PC가 사라진 것인데 지난번 여행을 갔다가 차가 고장나서 돌아오면서 게스트하우스에서부터 썼던 글이 다 그 태블릿 PC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어디를 다니며 태블릿 PC로 쓴 글은 USB에 담아서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 옮겨놓고 그 노트북으로 글을 이어서 쓰는데 지난번에 하도 고생을 하고 몸살이 나서 이틀을 누워있는 바람에 그 태블릿 PC의 글을 노트북으로 옮기는 걸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절에서 그 여선생의 신이 내린 성물을 보고 다음날 새벽에 짬을 내서 쓴 걸 전부 그 태블릿 PC 안에 있었는데 그런 글은 대사관에 가더라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꼴에 작가랍고 그렇게 쓴 글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시급할 정도가 아니라 환장을 하겠죠. 예전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이 욕쟁이 집은 구미에 있는데 주택이 아니라 상가 건물, 그러니까 근린 생활시설인데 2층이 사무실이고 3층에서 살림을 하는데 바로 집 뒤에 따라지 고등학교가 있어서 늘 건물 뒤에 거칠한 학생들이 숨어들어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곤 했는데 창문을 열고 야 이 새끼들아 담배는 피우라도 꽁초는 버리지 마라 그런 소리를 하면서 청소를 해도 몰랐는데 건물 뒤에서 바로 뒷집 담장에 손을 얹고 낮게 달린 도시가스 배관에 올라서면 2층 창문이 손에 닿는 구조였거든요. 그걸 모르고 있었죠. 이 욕쟁이는 한국에 있으면 집에서 절대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자다가 꼭 생각나는 게 있으면 머리맡에 있는 다이어리에 메모하는 정도이고 집에서 글을 쓰면 버릇처럼 무는 담배 때문에 이젠 할망구가 된 옆에 내 잔소리가 하도 심해서 최근 침대에 삐딱하게 누워서 읽지만 그런 새벽에 사무실에 내려가서 쓰는데 당시에는 포크레인을 몇 대가량 차주였는데 포크레인이 7시에 작업을 시작하니 기사들은 새벽 6시면 출근하는데 그래서 욕쟁이는 보통 새벽 4시쯤 되면 사무실에 내려가서 글을 쓰다가
장비 기사들이 출근해서 그날 정해진 현장에 잘 찾아 들어갔는지 확인을 다 하고 올라가서 아침을 먹는 게 일상인데, 그날 새벽에 사무실에 내려가니 창문이 열려 있었고 이 욕쟁이 책상에 있던 노트북이 사라진 빈자리, 그 공포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지금도 치가 떨리는데, 그 노트북에는 USB가 그대로 꽂혀 있었고 소설이 90편 정도가 문서에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언론 통폐합이 풀리고 우주선처럼 생겨난 지역신문의 연재한 소설과 문예지에 발표한 작품이 고작 30편 정도 있었는데, 그 작품이야 그런 매체에 살아있다고 하지만 미발표작, 태고까지 완벽하게 마쳤다고 생각한 작품 60편 정도가 날아갔으니, 단편이라고 하지만 소설 60편을 쓰려면 이 욕쟁이와 작가들 사이에 워낙에 다작한다고 소문이 났고, 이 욕쟁이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소설 한 편을 붙들고 목을 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소설을 3편이나 4편 쓰면서 이걸 쓰다가 막히면 저걸 쓰고, 저걸 쓰다가 또 막히면 다른 걸 더 주고, 그렇게 쓰더라도 60편이면 2년이 넘게 걸릴 거고, 섬세한 문장과 서사를 디테일하게 묘사하며 과장하는 작가는 평생 60편 못 쓰는 작가도 있을 건데, 그걸 생으로 날 것으로 통째로 날려먹었으니 그날 새벽 사무실에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얼마나 광분했는지 사무실 집기계가 멀쩡한 게 없을 정도로 미쳤으니 옆집 계량공사 아저씨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쫓아오려고 마당에 동네 아줌매들이 구경한다고 서 있었는데, 집사람은 그날 집에 없었고 무슨 방생뷔페 간다고 설악산 봉제맘에 가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한 서너 달 밥이 넘어가지 않던데, 그래서 만든 게 노트북을 잃어버리더라도 설령 불이 나더라도 날아가지 않을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서 소설을 쓰면 바로 카페에 저장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네이버나 구글 다른 포털 사이트는 괜찮은데 다음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는 카카오와 통합하고 나서 화면 비번, 패스워드를 바꾸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 훔쳐갈 게 있다고 그렇게 바꾸라고 하는지, 다음에 카페를 만들어서 그게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소설을 쓰면 제일 먼저 그 다음 카페에 저장했는데, 지금은 주인장으로서 들어갈 수도 없고 손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비번, 패스워드를 계속 바꾸다가 그 비번을 잃어버리고 그게 10번인가 계속 틀리니 그걸 찾으려고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없고, 그곳에 소설, 그 카페에 소설 400여 편과 욕쟁이 평생 문학작품 1000편을 쓰겠다는 목표로 소설로는 그 숫자를 채울 자신이 없어서 시를 쓰기 시작해서 거의 900편 정도의 작품이 들어있는데, 인터넷에 이 욕쟁이 이름을 치면 홈페이지라고 그 카페가 뜨기는 하는데, 정작 이 욕쟁이는 주인장 구실도 못하는 홈페이지니 얼마나 이야기 오르는지 그게 화가 나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젠 그 카페가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이미 내 노트북에 그 작품들이 다 있고 USB와 또 외장하드 3겹 4겹으로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 카페가 열리든 말 열리든 상관이 없는데, 여권이 사라진 것보다는 이 욕쟁이에게는 그날 태블릿 PC의 마음이 더 뺏겨 있었지요. 거의 일주일 쓴 게 다 날아갔으니 C급이라는 말보다 환장이라는 말이 어울리는데, 어중간한 시간에 깨어서 가방이 없어진 걸 알고는 다시 잠이 올 리가 만무고, 주유소 문을 열려면 멀었고 차에서 기다리자니 화가 나고 그 자리에 차를 세워두고 걸어서 그 부근의 메콩강으로 가서 강가에 퍼질러 앉아 태국에서 건너오는 불빛을 보면서 찬찬히 생각을 했는데, 태블릿 PC에서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 옮기지 않은 글이 뭐였더라, 그동안 뭘 썼었지, 그걸 찬찬히 기억해서 더듬었지요. 한국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뭐 그따위 소설이나 글을 생각하고 있어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몽골과 미얀마 그런 후진국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 분실 사고는 경찰에 신고하면
분명히 이중고를 겪게 되거든요. 아마도 파출소를 문을 여는 데까지 2시간 기다려야 하고 분실 경위서를 쓰는데 말도 통하지 않는 데서 늦어 터진 경찰과 한나절은 소요될 것이며 신고를 하더라도 찾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경위서를 쓰면 앞으로 조심하라는 말이 전부일 거고 나중에 찾으면 전화를 해주겠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오전 넘게 걸릴 거고 경찰에게 경위를 쓰게 한 수고를 시켰는데 나올 때 그냥 나올 수가 있나요? 음료수라도 사 마시라고 아마도 주머니 있는 거 다 틀리기가 십상이지요. 시간과 돈만 날리고 양만 잔뜩 오르게 되는 그런 신고를 왜 하겠어요? 강가에 앉아서 2시간 보내고 강 건넌 날이 성풀에 맑아오는데 차가 있는 곳으로 갔더니 그때 시간이 6시 반이었는데 주유소는 문을 열지 않았고 그 대로변에 붙은 좁은 비포장 골목 안에 사람이 북적대기에 혹시 아침 시장이라도 열리나 싶어서 슬슬 걸어갔더니 자판이 절비하고 새벽 번개시장처럼 쓰는 장터였어요. 거기서 요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돼지고기 꼬치 구운 거 2개 그리고 그런 새벽 시장에는 꼭 해장으로 캔 맥주를 마시는 현지인들이 있거든요. 꼬치구이를 파는 난전 앞 현지인들 틈에 끼어서 안전뱅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현지인들과 노닥거리며 느긋하게 아침을 때우는데 한국에 까올리라고 하니 중국인이 아니라서 마음이 놓였는지 이 사람이 권하고 또 저 사람이 권하고 거기서 해장으로 캔 맥주를 4개나 마시고 알딸딸한 기분으로 칫솔과 양말 수건 한 장을 사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부터 넣고 주유소 화장실로 가서 느긋하게 샤워하고 대사관보다 일단 집으로 가서 쓰던 걸 기억해서 다 날아가기 전에 그 잃어버린 글부터 재정리해서 쓰고 대사관으로 가겠다는 생각으로 느긋하게 거의 8시가 넘어서 출발을 했는데 늦게 출발하기를 정말 잘했지요. 갔다 가면 비엔티안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갈 뻔했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소린가 하면 가방을 찾았다는 말이겠지요. 주유소에서 느긋하게 씻고 출발해서 대략 10분이나 15분 정도 달렸는데 그러니까 비엔티안까지 150km 중에서 거의 20km나 30km 정도 갔겠지요. 그 전날 만났던 라오스 충분 여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면 손짓이나 표정을 보고 대충 짐작이라도 하겠지만 전화를 했으니 무슨 말인지 비안티안에 도착했느냐고 묻는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까빠오 하는데 까빠오라는 게 가방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여선생한테 가방이 없어졌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되니 월앱, 우리나라 카톡처럼 생긴 월앱이라고 하면서 그걸로 라오스 말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그걸 복사해서 번역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월앱 메시지 토라빠이 그렇게 외쳤지요. 월앱에 문자 메시지를 전화로 보내라는 소리였는데 아는 말은 오로지 그것뿐이니까 그 소리를 반복했는데 여선생이 메시지는 보내지 않고 짜오 요사이 홍양 마더 홍양 컹크이 와이아이 마더 그 소리는 알아듣겠더라고요. 홍양이 학교거든요. 너 지금 어디냐? 나 학교로 오너라. 빨리 오너라. 대충 그런 말인 듯 했는데 앞에서 까빠오 가방이라고 했으니 가방이 학교에 있다는 소리인가 도통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알았다고 하고는 바로 차를 돌렸지요. 가방 이야기를 하니 너무 이상한 거죠. 그 전날 밤 술집에서 가방을 들고 내리지도 않았으니 그 술집에 가방을 두었을 리는 만무고 분명히 주유소 앞에서 잠이 들기 전에 가방에 든 담배를 꺼내기도 했는데 이상하다. 그 전날 가봤으니 그 학교를 찾는 것이었고 단층 건물로 된 조그마한 학교 운동장에 차를 끌고 들어갔더니 그 여선생이 창문 너머로 차를 봤는지 가방을 들고 냉큼 달려 나오던데 퍼뜩 봐도 이 욕쟁이 가방이 맞았어요. 그 가방을 어떻게 그 여선생이 가지고 있느냐 너무나 이상했죠. 그 가방은 도둑 맞은 게 아니라 나를 아는 학생이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관, 여선생이 댄스를 뛰던 그 메콩 강변 카페 거기서 여선생을 기다리고 제 선생님과 이 욕쟁에게 맥주를 따라주던 그 카페 주인의 딸인 춤꾼 선생님의 제자 그 깜찍한 소녀가 제 선생님의 댄스 무대 공연이 끝나고
다른 나이트클럽으로 가자. 그 여학생도 집으로 돌아간다고 전동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이 욕쟁이 차가 서 있는 걸 본 거지요. 그 카페 마당에서 이 욕쟁이 차를 본 걸 어떻게 기억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욕쟁이 차가 라오스에서 그리 흔하지 않은 일본 소형차인데, 특색은 실내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를 빨간색 티셔츠를 시트에 입혀놨지요. 농구할 때 입는 헐렁한 운동복 조던이라고 영어로 쓰인, 더운 나라에서 땀이 나면 덩어리가 가죽 시트에 달라붙는 게 싫어서 빨간 농구 티셔츠를 입어놓았으니 등에 땀이 나더라도 쩍쩍 떨어붙지 않으니 그걸 입혀놨는데, 그 깜찍한 소녀가 전동 오토바이를 타고 기가하다가 욕쟁이 차를 알아보고 섰는데, 창문이 열린 실내를 보니 그 빨간색 시트를 보고 확실히 이 욕쟁이 차인 줄 알고 보니 창문은 열려있고 이 욕쟁이는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진 줄 알고 창문을 닫고 싶었으나 키를 끄고 있었으니 창문이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조수석에 올려놓은 가방을 누가 들고 가면 웃잖아. 그런 걱정이 되어서 집에도 가지 않고 차 옆에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렸다는데, 술에 골에 떨어진 줄 알고 깨울 생각은 하지 않고 도둑맞을 가방을 지키며 얼마를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도둑맞을 가방을 전동 오토바이 싣고 가서 내일 돌려주겠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가지고 간 건데, 나중에 생각하니 그 여학생은 이 욕쟁이가 박산에 거주하는 줄 알았을 거고, 비엔티안으로 갈 사람이라는 것과 기름이 떨어져서 주 앞에 잔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거고, 가방을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에 전동 오토바이에 싣고 가서, 이 나라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대부분 전동 오토바이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데, 그 작은 전동 오토바이에 욕쟁이 가방을 싣고 가서 선생님에게 전해주라고 한 건데, 그 여학생이야 이 욕쟁이가 박산에 거주하는 줄 알았겠지만, 장한 여선생님의 설명이 있었지만 더듬더듬 알아들은 말로는 대충 그렇게 유추가 되던데, 그 여선생님과 운동장 중간에서 그런 설명을 듣고 있으니 그 깜찍한 소녀가 교실에서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어 주던데, 얼마나 기특하던지 가방에든 뭐라도 하나 주려고 오라고 손짓을 하니 나오지는 않고 깔깔 웃으며 계속 손만 흔들어 주던데, 이 나라에 와서 처음 들었던 말, 범이쪽, 도둑이 없다는 말, 그 말을 잠시나마 오해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 깜찍하고 발칙한 어린 소녀와 어떻게 헤어졌는지, 얼마나 흡족한 기분으로 돌아왔는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감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세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